The New York Times says the charges include wire fraud and bank fraud, which means SBF could be looking at life in prison. 드디어 샘 뱅크만 프리드가 월요일인 오늘 바하마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늘 바하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FTX 전 CEO 샘 뱅크만 프리드가 미국 검찰의 범죄 혐의 제기로 체포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샘 뱅크만 프리드의 체포 소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신속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세계 경제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식,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 검찰은 아직 샘 뱅크만 프리드 구속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바하마 검찰총장과 바하마 왕립 경찰대 모두 샘 뱅크만 프리드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샘에 대한 혐의에는 금융사기와 증권사기 공모, 증권사기, 돈 세탁 등의 단독 혐의가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달했는데요.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이 혐의로 샘 뱅크만 프리드가 수십 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복역하기 전에 미국 검찰은 바하마에서 뉴욕으로 송환되는 범죄인 인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레나토 마리오티 연방검사는 언론의 바하마 정부의 성명은 바하마가 미국에 협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고 범죄인 인도가 완료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바하마는 1931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고 가장 최근 범죄인 인도 조약은 1990년에 정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샘 뱅크만 프리드가 아직 바하마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검찰은 체포영장을 확보하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를 바하마에 제공해야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과정의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인데요. 샘 뱅크만 프리드의 범죄 혐의 규모를 감안할 때 검찰과 감독 당국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을 추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검사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에서 샘 뱅크만의 재판이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혐의를 제기할수록 그리고 사건이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3년 말 정도가 가장 빠른 재판 일정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범죄에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듯 샘 뱅크만 프리드는 잠재적인 사기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FTX의 손해배상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SEC나 CFTC가 민사상 손해배상금 확보에 앞장설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연방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EC든 CFTC든 누가 그곳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련된 증권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샘 뱅크만 프리드와 FTX 임원들을 만난 SEC 회장 게리 겐슬러는 많은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SEC가 1차 규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FTX를 비롯한 많은 거래소는 선물이나 옵션 등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CFTC 관할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FTX의 업계 동료들도 샘 뱅크만 프리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패한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는 지난 11월 FTX 설립자 샘 뱅크만 프리드가 암호화폐 대출 회사에서 제공한 익명의 담보를 찾아 샘 뱅크만 프리드를 고소했습니다. 앞서 FTX와 샘 뱅크만 프리드는 지난 6월 블록파이를 파산 위기에서 구제했지만 FTX가 실패하자 블록파이 역시 비슷한 유동성 문제를 안고 뉴저지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샘 뱅크만 프리드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도 소송을 당한 상황이며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가 역사상 가장 큰 사기로 2개의 주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엔론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권 집단 소송 합의금이 72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샘 뱅크만 프리드가 직면한 민사 형사상 벌금 외에도 수십억 달러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샘 뱅크만 프리드가 법무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선고될 텐데요. 미국의 유일한 공식 규제 기관인 CFTC의 선임 재판 변호사였던 페리는 잠재적인 형량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양형 기준은 허용되는 형량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치 체계를 따르지만 그 체계가 다소 난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에서 43까지의 수치를 나타내는 어펜스 레벨에 따라 그 형량이 결정
결정되며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의 경우 7점 만점에 최소 형량은 0에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리에 의하면 손실된 달러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이드에 따르면 5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은 약 30점이 가산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FTX 고객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5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6점이 추가되고 특정 규제 시장을 이용하면 4점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검찰이 현재까지 샘 뱅크먼 프리드를 추적하고 있는 금융사기, 증권사기 공모, 돈 세탁 등의 단독 혐의들 중 하나의 범죄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석방 가능성 없이 연방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9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헤지펀드를 설립했던 호주인 스테판의 경우 증권사기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 이상을 선고받았었고 1,600만 달러 이상 3,500명의 피해자를 사취한 혐의로 미국에 의해 기소된 스웨덴 국적의 로저 닐스 요나스 카슨의 경우 증권사기, 유선사기, 돈 세탁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화이트 칼라 피고인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받기 때문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내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샘 뱅크먼 프리드의 체포와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드리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의견, 코멘트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